네, 부동산 관련한 이슈들 진단해드리는 시간이죠. 이슈엠 마켓입니다. 봄 이사철을 앞두고 부동산 거래가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른바 밤값, 반값 중개 수수료는 언제 시행이 될지 기약이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전국의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강원도에서만 바뀐 수수료 체계를 수용하기로 결정했고요. 나머지 지역은 결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의 마켓에서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영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에 정부가 이제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개편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한 넉 달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바뀌는 건가요? 네, 저희가 그 부동산 중개 보수 체계가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것은 15년 전이 2000년도에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 부동산 시장이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 현실화를 시켜서 수수료 체계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난 11월에 국토부에서 그 개선안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오랜 그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부 마찰 있고 하면서 쉽게 그 조례를 통과를 시키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정부에서 발표한 그 배경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현실에 맞지 않는 그 고가주택에 대한 중개 수수료율인데요. 고가주택이라고 하면은 지금 그 소득세법상으로는 2006년도부터 그 6억을 고가주택으로 보다가 이제 9억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 중개 수수료에서는 고가주택을 6억을 고가주택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매매 그 수수료에 있어서는 6억 이상이면 모두 다 수수료율을 0.9% 이하에서 서로 협의해서 결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세에 대한 것도 임대차가 하는 것은 3억 이상이 될 때, 전세가가 3억 이상이 될 때 0.8% 이하에서 서로 그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법을 처음에 만든 2000년도에는 이 고가주택, 즉 6억 이상이 전체의 한 1% 내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별로 해당하는 그 주택이 별로 없었는데 그 이후에 많이 가격이 올랐죠. 주택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현재는 한 25 내지 한 30% 정도가 전부 다 6억 이상에 그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6억이나 9억이나 10억이나 똑같이 적용이 되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그 현실화 시켜야 된다 하는 내용이 하나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또 현상이 있냐면 요즘에 그 전세가가 많이 올라가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반 매매 수수료율이 6억이 넘으면 0.9% 이하에서 서로 협상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3억인 경우에는 그 요율이 0.4% 이하에서 서로 협상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가인 경우는 3억이면 아까 맥시멈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0.8% 이하를 협상해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똑같은 그 3억 원 기준인데 매매가인 경우는 이 수수료가 120만 원. 그리고 오히려 전세 수수료는 240만 원인 이런 그 불합리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제대로 합리화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취지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 요즘에 그 오피스텔은 원래 주거용 건물로 분류가 되지 않았었지만 이제 근래에는 이제 뭐 준주거 주택 그래서 주거용 오피스텔은 이 주택의 개념으로 많이 이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체계를 보면은 주택 부분은 그 각 금액별로 좀 세분화되어 있는데 비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는 0.9% 이하에서 서로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오피스텔은 작은 규모이더라도 상당히 많은 수수료를 내게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2억 원짜리 주택인 경우는 전세 중개보수가 0.3%를 적용해서 60만 원입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180만 원을 적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번에 모두 다 새로 그 틀을 새로 짜자 해서 지난 11월 달에 정부에서 이제 권고안을 내놓게 됐습니다. 그 권고안 내용을 보면 매매를 6억 이상으로 해서 모두 다 그 일괄적으로 요율을 적용할 게 아니라 6억에서 9억까지는
하나의 별도의 구간을 두자. 네. 그렇게 해서 여기는 0.9%가 아니고 6억에서 9억까지는 0.5% 이하를 적용을 하도록 하자. 그러면 과거에 0.9%에서 0.5%로 다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쪽 중개 수수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전세도 그 3억 이상은 모두 다 0.8%를 적용했는데 3억에서 6억이라는 구간을 새로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0.4%. 그래서 또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일반 매매에서 6억에서 9억까지 구간을 새로 만들었고요. 그럼 9억 이상은 종전처럼 0.9% 이하에서 서로 협의하라 이렇게 돼 있고요. 아울러 이 전세도 6억 이상인 경우는 0.8% 이하에서 서로 그 중개 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해서 결정하게 되는 구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 입식 그 부엌이 있다라든지 뭐 화장실이 있다라든지 이런 경우에 85제곱미터 이하의 그 규모에서는 매매는 0.5% 이하 그리고 임대차는 0.4% 이하를 적용하도록 해서 이 실질적인 그 주거용 건물과 형평성을 맞게 이렇게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현재 국토부에서는 각 시도에 조례 개정 권고안을 보냈고 주거용 오피스텔 유율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이제 개정하는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이제 발표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정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지금 한 이제 넉 달 정도가 지났지만 진전이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어떤 상황인 건가요? 막상 진행을 해보니까 서로 그 이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그 이해 관계자들이 많이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것을 실행을 해야 되는 곳은 지자체죠. 지자체가 있고 공인중개사들은 직접적인 그 생계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상당히 생계 위협을 이제 느끼는 입장이고 또 시민단체에서는 가능한 한 그 요율을 낮추면 혜택이 오기 때문에 여기에 그 굉장히 또 찬성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각자의 그 이해관계 때문에 이 빨리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 통과시킨 곳은 이 강원도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네. 그 16개 그 광역시 도 가운데서 단지 강원도만 지금 통과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이 개정안을 아예 그 본회의에 그 상정조차 하지 못했고 또 전북도 같은 경우는 아예 심사조차도 그냥 무기한 연기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단지 경기도에서는 이 국토부에서 권고한 안보다 약간 변형된 그 고정요율 체계를 도입을 하면서 그 위원회에서 일단 의결이 됐었는데 나중에 엄청난 또 그 주위에 그 화살을 맞게 되죠. 그래서 다시 또 보류를 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아무튼 서로 그 이해가 맞지 않다 보니까 특히 이 중개사 협회 그리고 시민 단체가 아주 상당히 격돌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네. 정부에서는 개편안을 마련했지만 권고할 뿐이고요. 지자체에서 이제 조례를 개정해서 수용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요. 그렇습니다. 지자체에서 지금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네. 근데 얼마 전에 경기도의회가 이제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문제가 됐었죠. 네네. 어떤 문제들이 있었나요? 그 사실 그 이번에 개정안을 만드는데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경기도 의회에서 일단 발단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공인중개사 입장을 많이 반영을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침체라든지 전세 가격 상승이 공인중개사에게 이걸 떠넘긴다 하는 큰 틀에서 이 공인중개사 입장을 많이 이제 반영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구간별로 옛날에 뭐 0.5% 이하, 뭐 0.4% 이하 이렇게 요율을 적용하던 것을 이번에는 그 고정요율, 즉 정짤채처럼 뭐 0.5%, 0.4% 이런 식으로 아예 딱 정해서 이제 운영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개사들은 많은 그 찬성을 하고 그 본인들은 이렇게 이제 가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예기치 않게 그 시민단체들이
특히나 한 10개 정도가 되는 시민단체 협의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계속 반발을 심하게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제대로 진행을 못하고 3월 임시회의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자 이렇게 경기도에서는 입장을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경기도의회에서 이제 문제가 된 게 고정요율제였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는 상한요율을 해라 이렇게 하고 네. 있는데 이게 뭐가 다른 건가요? 지금 고정요율제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가 크게 역할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전세를 재계약한다고 할 때, 집주인과 세입자가 직접 하지 않고 이런 뭐 행정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불안한 것도 있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서 이제 계약서를 썼다고 가정을 하면 이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딱 정해진 요율대로 가격을 책정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물건을 고르거나 문제점을 찾는 이런 특별한 노력이 없이도 이 중개사들은 똑같은 금액을 받는 그런 이익이 있지만 반대로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건 좀 차등화해야 이게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런 이제 불만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중개업체에서는 그동안에 이 가격이 너무나 15년 정도 이렇게 좀 손해보는 그런 체제였다. 그리고 이제야 좀 현실화시켜서 가니까 제대로 하자 그런 입장이고 오히려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금은 좀 비싸다. 그런데 그걸 또 고정화하면은 서비스의 질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일반 이런 그 자본주의 경쟁 체제에서도 어긋난다 하면서 이 자기 입장만 그 주장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그런데 앞서서 16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강원도만 이제 네.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눈치만 서로 보고 있는 건가요? 조금 전에 이제 계속 말씀드린 이제 그런 내용들인데 처음에 그렇게 예상을 하지 않았는데 자꾸 이런 문제가 이제 커지면서 계속 그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14일 날 일단 통과를 시켰습니다. 지방의회를. 그래서 강원도가 그 개정안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제 모든 지자체로 이게 확산될 수 있는 그 신호탄이 됐다라고 보고 있었는데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고정요율 부분 때문에 계속 이제 논란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비자 단체 협의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별도 그 정보력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 그 재계약을 하거나 또는 중개사 간에 좀 경쟁도 있어야 이 소비자는 또 나름대로 서비스도 받고 가격적인 혜택을 받는데 이런 게 없어지면은 결국 소비자 특히 서민의 부담이 늘어난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고요. 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런 경우는 오히려 그 소비자 이익을 배제하는 그런 그 일종의 담합적인 성격으로도 갈 수 있다 하면서 그 고정률에 대해서 상당히 또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 국민 여론에 따라서 결국은 고정률제로는 가지 못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죠. 네. 근데 경기도에서 이제 고정요율제를 시행하면서 문제가 됐었는데 네. 이제는 서울시 쪽으로 좀 이제 공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임시회를 이제 개막할 예정인데요. 이때 결정되는 상황이 지자체별로도 이제 영향을 좀 많이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서울시가 이제 오늘부터 16일 동안 임시회가 열리고 이제 여기서 이 안건이 이제 상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 개정되는 안대로 아마 각 지자체에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다들 지금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6억에서 9억에 관한 그 매매가 구간이 그리고 임대차는 3억에서 6억이 되는 구간이 새로 생겼는데 이렇게 고가의 주택은 서울시에 많이 편중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중개사들은 이번 그 개정안은 이 서울에 주로 해당되는 특히 강남에 이런 고가 주택이 있는 곳에 주로 해당이 되는 내용들이고 자기네들은 뭐 크게 혜택 보는 것도 없다 하는 것도 주장 논리로 삼고는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서울시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그 키를 쥐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매 가격이 6억에서 9억 그 미만 주택 비중은 지방은 0.2%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한 16.6% 정도가 되고요. 전세가도 3억에서 6억 사이의 주택은 지방은 0.6%에 불과하지만 서울은 25.4%나 됩니다. 그래서 이 서울시는
새로운 그 개정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가장 많은 그 혜택이라기보다는 좀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죠. 그래서 지방보다 더 서울이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미 경기도에서 터져나왔던 문제들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또 공인중개사들의 여러 그 표도 또 의식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좀 신중을 기해서 결정하지 않겠는가. 그런 가운데 이번에 그 서울 YMCA에서 또 성명서를 냈습니다. 네. 여기는 그 경기도 같이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시민들의 공부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벌써 그 선수를 치고 가면서 또 싸움을 걸어오고 있죠. 아무튼 YMCA에서는 그 이사철이 시작되기 전에 빨리 결정을 해서 이사철 때 많이 그 인하된 중개 수수료율의 그 혜택을 좀 받도록 해달라. 물론 서울시가 이대로 가면은 4월 1일부터 좀 바뀐 그 수수료를 적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서울시가 어떻게 결정한지가 상당히 중요한 그 관건이 되겠습니다. 네.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안을 두고 이렇게 지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이제 공인중개사협회와 또 이제 시민단체 간의 갈등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각각 어떤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건가요? 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지난 11일에 그 일명 광고에 그 소비자 보호원에서 보니까 고정료를 소비자 한 63%가 찬성을 한다. 그리고 주택 매매를 경험한 소비자도 굉장히 좋아한다. 뭐 이런 내용들을 광고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맞서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또 반박 또 광고를 하고 그랬는데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계속 그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현행 중개 보수 수수를 보면 정부에서도 이제 별다른 지금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 어떻게 결정될 것으로 좀 보고 계십니까? 결국은 정부에서는 그 권고만 할 뿐이지 강요는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자체에 지금 공이 넘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쪽으로 간다라고 보면 참 어려운데 일반 그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고정료율 쪽으로 가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은 듭니다. 네. 이제 중개 보수 수수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네. 살펴봤는데 전셋값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봄 이사철을 맞아서 전셋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또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라는 그런 우울한 전망이 많은 상황이죠. 지금 90%가 전세가율이 90% 넘는 곳도 상당히 서울 같은 거 한 30곳이나 됩니다. 지난번에 그 기사를 보니까 종암동 SK 아파트는 뭐 전세가율이 무려 96.4%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요. 또 암사동 그 선사 현대 59제곱미터짜리는 97%나 됩니다. 그리고 기름동 레미안 같은 경우도 뭐 90% 넘는 이런 게 있고요. 심지어 경기도에서는 그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넘는 곳도 생겼습니다. 그 화성의 병점동 그 한신 아파트 경우는 60제곱미터가 전세가가 1억 7천인데 매매 실거래가가 1억 6천9백만 원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세가율은 98년도 이래 그 최고치인 지금 72%를 기록하고 있는 상당히 그 미친 전세처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전셋값이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네. 이참에 내 집을 장만하자 그런 수요도 조금씩 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주택 구입을 망설이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뭐 일단 뭐 그동안 주택 가격이 크게 옛날같이 오르지는 않을 거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수요도 많이 늘어나지 않을 거다. 지금 이제 포화 상태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이런 상황에서 집을 사면 뭐 세금만 내고 또 은행 이자도 나가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2008년도 이후에 장기 침체를 겪으면서 이 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고통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이런 또 그 우려. 그리고 경제 자체도 앞으로 크게 회복이 안 될 거다 하는 심리도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런 기회에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서로 지금 저울질들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근데 이제 주택시장에서 네. 거래가 되는 걸 보면 2월은 계절적으로 좀 비수기라고 하는데요. 거래가 좀 활발한 편이거든요. 네. 왜 그렇다고 보고 계십니까? 그 지난달 주택 거래량이 한 7만 9천 건이었죠. 이것은 2006년 이후에 그 최대치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전세가가 워낙 오르다 보니까 네. 아예 지쳐서 사람들 일부는 지금 매매로 많이 또 선회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뭐 김포, 성남, 부천, 광명까지 막 퍼져 나가고요. 또 그동안 한때 이제 저평가됐던 2기 신도시들까지도 이제 그 수요가 몰리다 보면서 일부 이제 집을 사게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재건축에 대한 그런 그 기대 효과, 지난 부동산 3법에 대한 그런 통과되고 이런 여러 가지 효과 때문에 일부 좀 거래가 늘고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부동산 시장에서 보면 이제 수요 중에 실수요가 있고 투자 수요가 있는데요. 네. 지금은 아무래도 실수요자 위주로 이제 중심이 되고 있는데 투자 수요도 앞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근데 투자 수요는 그 쉽게 이렇게 크게 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요즘 수요 중에 일부 투자 수요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아까처럼 전세에 지쳐버려가지고 그냥 매매로 갈아타는 경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실수요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투기 수요가 과거처럼 크게 성행하지는 않고 그래도 실수요 위주로 시장이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은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원안대로 시행이 될 수 있을지 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